네,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이제 오늘 그 공망비약, 아츠프리머 5번째죠. 공망비약,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뭐 공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감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공망 실전 이제 앞서서 공망 이제 그 원리편하고 공망에 대한 이제 학습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망은 뭐 그 자평서, 그러니까 이제 명학서에도 뭐 여러 번 언급되어 있고, 또 명리 외에 뭐 유기미라든지 이런 삼식 체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망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렇게 또 그 갈피가 잡힌 이런 그 서책이나 교재들이 그동안 이제 없었는데, 제가 그 2007년도 말경에 공망비약이라는 이제 그 책을 출간하면서 이때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뭐 공망 관련 자료들을 다 모아서 원리 원칙에 맞게 정리한 게 이제 공망비약입니다. 공망은 뭐 그 이전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이제 팔자 명리 전체가 이제 채용이라는 거대한 이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서 이런 그 이론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망은 그 변의 요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간인식 사길신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착한 그런 성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재간일식 사길신도 공망에 속하면은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진수함의 명리학원에 보면은 그 락공이라고 해서 그 공망이 되면 빈천 흉요국,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를 담은 데서 그 공망을 잠깐 한 챕터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 속하는 게 다 재락공망, 관락공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간인식에 이렇게 사길신들이 공망에 빠졌을 때 그 사길신의 그런 어떤 그 길선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그 흉요국으로 늘 쓸 정도로 이렇게 그 좋은 의미가 퇴색되고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변의 현상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2000년도에 이제 이 역학계에 대비해서 한 3년 정도 제가 좀 가열차게 활동을 하다가 2004년 말, 그러니까 2005년쯤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명학계를 좀 떠났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연말경에 이제 명리학도들의 이제 뭐 요구에 부응해서 제가 그 천안에 있는 단국대 국제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뭐 컴백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 강연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그 교재가 이 공망비약이었습니다. 뭐 그 약이라는 것은 자물쇠 약자인데, 우리 그 난강망의 그 별칭이 조화원약 뭐 이렇듯이 그냥 뭐 비급, 비기 뭐 이런 것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책의 제목은 뭐 제가 이제 비약이라고 붙였지만은 그 공망 전체 줄거리를 원리 원칙에 따라서 체계 있게 서술한 거니까 뭐 공망 교칙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공망에 대한 설명은 뭐 우리 이제 명세에 보면 연해자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순 중에 수레가 이제 그 짝이 없는 거죠. 수레가 없고, 또 갑신순 중에는 뭐 오미가 이렇게 이제 천간의 짝을 이렇게 이제 없기 때문에 공망이다. 이렇게 해서 순중공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망비약에서 다룰 공망은 이제 크게 순중공망하고 이제 사대공망 예로부터 두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더 중시하는 거는 오행공망이죠. 그래서 이수명리에서는 공망을 적용할 때 오행공망 적용하고요. 또 순중공망 당연히 적용하고, 또 사대공망도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인 그 갈공을 그렇게 일단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중공망부터 먼저 한번 뽑는 연습하겠습니다. 자, 갑자순에 수레가 공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순중공망이죠. 갑자, 을축 이렇게 쭉 해서 계유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두 글자는 천간의 짝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천중설이라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순중공망입니다. 술해. 그러니까 순중공망이라는 것은 지지의 두 글자로 정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갑술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을해 이렇게
시작될 건데 어떤 글자든지 갑이나 을해 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두 갑자씩 짝을 지어서 공망을 유출해내는데 간단합니다. 공망 찾는 법이. 이렇게 갑을은 술해의 앞 글자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과 유가 이렇게 공망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술수는 자동적으로 신과 유가 공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는 임오와 개미로 이 갑술수는 끝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과 개는 지지 짝을 지은 지지의 뒤에 오는 두 글자가 공망이 되고 갑과 을은 짝을 지은 지지의 앞 글자 두 글자가 공망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축 앞에 술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공망이 성립되는 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갑오 같은 경우에 자, 갑오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갑오순이다. 또는 뭐 갑신순이다. 이렇게 되면은 갑신순 앞에 오와 미가 이렇게 성립되니까 갑신순에 있는 육식갑자들은 다 오미가 이렇게 공망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갑을은 짝을 지은 글자의 전자 두 글자가 공망이 되고 또 임과 개는 짝을 지은 글자의 뒤에 붙는 두 글자가 순중공망에 속한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병정인데 병과 정은요. 자, 병인, 정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병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 오, 술 이렇게 삼합의 글자를 쓰고 요 글자의 전위, 그러니까 앞 글자가 공망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인이 제일 앞이니까 그 다음 앞에 그냥 그대로 술, 인오술이 있다고 가정하고 술해가 공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을의 병자 정축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신자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의 전항의 글자, 앞의 글자 신을 가지고 신유 이렇게 공망을 이렇게 순중 공망을 도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무하고 기는 말이죠. 짝을 짓는 지지의 충의 글자. 그러니까 정묘, 무진, 기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요 진하고 충이 되는 게 술입니다. 진술충이죠. 그래서 술해. 그래서 무와 기는 짝을 짓는 지지의 충방의 글자 두 글자를 순중공망으로 하면 됩니다. 경신은 삼합의 그러니까 경의 짝을 짓는 지지의 삼합 글자에서 아까 우리가 병정은 그 전항의 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경신은 삼합의 글자에서 후술되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글자의 짝을 가지고 정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무진 기사 다음에 경오 신미가 될 텐데 요 오를 가지고 인, 오, 술 삼합을 가지고 오의 뒤에 오는 글자 술을 가지고 술해 순중공망을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순중공망을 뽑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갑을은 짝을 짓는 지지의 앞에 두 글자를 공망으로 놓으면 됩니다. 임계는 짝을 짓는 글자의 뒤에 따라붙는 글자 두 글자를 순중공망으로 정하면 됩니다. 병정은요, 병의 삼합을 짓는 글자의 전 삼합 글자를 우리가 그 공망으로 놓으면 되고요. 경신은 삼합을 짓는 글자의 뒤에 있는 글자의 짝을 우리가 순중공망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짝을 짓는 글자의 충이 되는 글자를 순중공망으로 보면 됩니다. 공망 이렇게 이제 순중공망은 이렇게 이제 지지 두 글자씩 짝을 지어서 각 육순에 이제 6개의 이제 그룹으로 배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자순에 술의 공망이 일단 정해집니다. 요것을 우리가 이제 순중공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술의 다음에 공망이 이제 신유. 갑술순에서는 신유가 이제 공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미가 공망되고요.
오미 다음에 진사 공망, 진사가 이렇게 공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묘 이렇게 공망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자축 공망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레가 공망이거나, 신유가 공망이거나, 오미가 공망이거나, 진사가 공망이거나, 인묘, 자축 이렇게 이제 순중 공망이 정해집니다. 순중 공망은 지지 두 글자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자에 공망비약에서는 원래 이제 공망은 이제 고법 체계니까 생년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자평명리에서는 일원이 체가 되니까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공망을 적용하는 법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민일에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이민 계묘 다음에 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사, 공망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두 글자가 이제 공망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순중공망 다음에 그 공망비약에서 몹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오행공망입니다. 오행공망.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술에는 오행공망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해가 공망에 속하면 오행공망은 일단 해당 사항이 없고 술과 해만 공망이 됩니다. 신유는 금공망입니다. 금공망이 되고 오미는 화공망입니다. 화공망. 그 다음에 진사는 토공망입니다. 진사는. 그 다음에 인묘는 목공망이고 자축은 수공망입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중공망은 지지에만 해당이 되는데 오행공망으로 확장되면은 팔자의 천간도 공망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사공망, 우리 이제 추명가 있어요. 그 이석영 선생으로부터 이제 전해준 그 추명가를 보면은 뭐 이민일이나 계묘일 날 태어난 여성은 공방에 앉아서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짝이 없어서 눈물을 짓는 일이 이렇게 많다. 초를 켜놓고 이제 밤에 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왜 그 많은 육식갑자 중에 이민일주하고 계묘일주의 여자 그러냐면 관이 되는 이 사람의 관이 되는 토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는 토가 공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자리가 비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민일주나 계묘일주가 그 독신으로 산다는 걸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남편 만날 수도 있고 귀부를 만날 수도 있고 남편의 덕으로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출장이라든지 또는 뭐 외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지내는 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이 곤망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추명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공망이 있습니다. 사대공망은 술에 이제 금과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원수산의 이제 명리탐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명리탐원에서 이제 그걸 옮겨 적은 건데, 그 공자가 아주 이제 그 아꼈던 제자 안회가 일찍 요절한 것은 그 사대공망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공망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뭐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제 사실 단명하고 요절한 이유를 꼭 공망으로 찾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대공망을 보면은 술에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유와 인묘는 사대공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는 금으로, 그 다음에 진사는 금으로, 그 다음에 자축은, 진사는 수공망으로, 그 다음에 자축은 금공망으로 이렇게 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그 순중공망은 자축에 속했는데 이렇게 오행으로 수도 공망되고 사대공망은 금도 공망되니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경신 또 그 다음에 임계, 자축 이렇게 6개의 글자가 팔자에서 공망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망에 해당되지 않는 글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공망의 글자가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우리가 이제 원리 원칙에서 원래 이제 팔자술 그 바츠 닥트리는 말이죠. 십성세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길신과 사흉신을 우리가 분리해서 사길신은 왕해야 되고 말이지. 사길신이 왕한 게 굉장히 좋고요. 사흉신이 왕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리한데, 이러한 것들이 그 공망이 적용되면서 굉장히 이제 변화를 이제 겪는다고요. 그 청대 이제 협기변방서에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연애자평하고 갑자순중의 수레가 공망에 속하는데 이것의 대충방인 진사를 고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면서 요점이 뭐냐면은 공망은 간단하게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독한 성분이 공망인데 비어 있어서 그 자리가 육친이 일단 빕니다. 그러니까 고독하죠. 이렇게 고독한 글자가 이렇게 많이 속해가지고 보통 한 팔자에서 공망되는 글자들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외로운 겁니다. 현대인들은 다 고독합니다. 자기만 외로운 거 아니니까 남들도 다 외롭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그 고통은 계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독한 것을 굳이 감추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또 너무 자기가 우울하다고 고독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공망은 이제 고에 속하는데 고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공망이라는 거 이제 빌공자하고 망할 망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공망을 가만히 사색해 보면 비워져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망하면 말이죠. 사람이 망하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이 이렇게 저조할 때는 정말 바닥까지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침을 얻는데 그 고인들이 허중유덕, 망중유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뭐 피리 같은 거, 금관악기 같은 거 생각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어 있지 않으면 소리도 나지 않고 사실 그 뭐 별로 그렇게 그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망은 사실 비어 있고 허무하고 좋지 않은 현상을 수반하지만은 발전의 요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망이 언제 발전되느냐? 공망은 말이죠. 반드시 완기를 띄어야 됩니다. 완기. 공망이 완기를 띄게 되면은 이것은 뭐 어떤 공망이든지 완기를 띄게 되면 말이죠. 관대가 도량이 일단은 넓습니다. 그리고 채울 공간을 굉장히 채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단 곳간이 넓습니다. 그러면 종래에 이렇게 많이 채워지고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망완기는 이제 본문 텍스트에서 공망완기, 뭐 육친공망, 또 팔자운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할 겁니다. 우선은 이제 공망이 이렇게 순중공망, 오행공망, 사대공망. 종래에 이제 명리학습하신 분들이 대체로 그 뭐 이렇게 공망 이러면은 순중공망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그것이 실전에서 효용성이 별로 없고 이래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다루면 공망 하나 가지고 10중 8구에 다 통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망 뭐 전체를 제가 디테일하게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교재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은 다 다루고 일단 넘어갈 거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학습에 임해 봅니다. 자, 공망 일단 완기는 아시죠? 완기는 제가 뭐 팔자술 십성세왕, 오행 십성 공부할 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왕세 강약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월지를 기준으로 득시, 계절을 얻으면 그것이 이제 완기를 얻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자에 공망이 있고 그 공망 오행,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순중공망도 적용되겠지만 오행공망,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오행, 천간에 투한 글자가 공망되었을 때 그것이 완기를 득하면 말이죠. 다 다릅니다. 인수가 완기를 득하거나 또 효신이 완기를 득하거나 상간이 완기를 득하거나 칠살이 완기를 득하거나 좀 다 다른데 이것은 좀 강론해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일단 어떤 성분이든지 공망이 완기를 띠게 되면은 창성 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크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망의 글자가 있으면은 그것이 완기를 띄었는지 왕세의 주목에서 일단 판단해야 됩니다. 계속 뭐 웃고 울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명리를 처음에 이제 배우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맞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좀 우울해지죠. 예전에 좋았다고 생각한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학습을 전진하다 보면은 그 희비가 계속 교차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명리를 뭐 한 꼭지 정도 끊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뭐 동호인들도 많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망으로 들어가고 또 형충해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껏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던 명리 지식이 그 한 줌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겸손하게 이렇게 한번 학습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제 공망이라는 것이 완기를 띠지 않고 사절에 속하면은 한마디로 유체무록입니다. 체는 있는데 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자에 기본적으로 공망들이 뭐 식신공망이다 이러면 평생의 그 진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재공망? 재공망이라는 게 재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재탐심은 굉장히 일어나는데 국간을 채우지 못해요. 근데 공망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 사람의 부자가 거부를 축제했다 이러면은 재성공망이 완기를 띈 겁니다. 그래서 공망사절되면 유체무록입니다. 지갑만 있고 지갑을 채울 지폐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망이 그 고법 체계다 보니까 그 태월도 씁니다. 태월 이러는데 이제 원래 그 이어중 명서에는 말이죠. 원래 사주의 정의가 한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내기둥이 아니고 태월일시 내기둥이었습니다. 태월일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잉태된 달의 간지와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의 간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태월일시 내기둥이 사주였습니다. 그 이어중 명서에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태세 그러니까 한 해의 간지를 쓴 것은 원래 이제 명리학의 기원이 우리가 이제 기곡자로부터 보는데 그 당시에는 한 해 매년의 상황을 간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매년의 상황을 간지로 표기한 게 이제 좀 후에 이렇게 이제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자평명리로 오면은 연월일시 내기둥이 당연히 사주지만 사주의 정의가 원래 사주의 정의는 태월일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된 달인데 이 잉태된 달은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의 이제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월간을 월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태월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갑신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여기서 전항 1위 그러니까 을하고 여기서 전항 4위 신유, 술, 해 이렇게 하면은 을의 월이 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팔자에서 생월의 간지에서 말이죠. 전항 1위와 또 지지 전항 4위의 글자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10달, 그러니까 10번째 손을 꼽아보면은 을병정, 무기, 경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꼽아보면은 10번째 글자가 이렇게 갑이 되고 해에서 또 10번째 글자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달 전에 글자를 놓으면 그게 태월이 되는데 그 태월의 공망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월의 글자가 일단 공망되면 말이죠. 자, 이제 오행공망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기해일주가 있다고 합시다. 기해일주가 있으면은,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해가, 무기토는 이렇게 무하고, 제가 이렇게 기해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망을 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는 진사, 토공이 됩니다. 토공이 됩니다. 이 토오행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월주에서 태월을 정해가지고 태월의 천간이나 지지가 토의 글자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태월공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월공망이 되면은 수학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공부는 하지만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러죠. 보통 뭐 이제 현상에서는 실력에 비해서 시험운이 유난히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태월이 공망된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렇게 그 일종의 국절을 겪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수학난성의 결과가 나타나고요. 또 태월에 그 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태월이 골록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먹을 것은 가지고 나온 셈인데 그 태월 공망이 되면 공명불구라고 해서 그 공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상에서 어떤 예를 논한다면은 국회의원도 3선, 4선, 5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선으로 그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아봐주지 않도록 이렇게 관록이 오래 가지 않고 일정 기간으로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세인에게 명리가 잊혀집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이제 공명불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태월의 록이 공망되었을 때, 그러니까 태월 록공인 경우에 그런 사항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각 십성의 공망은 논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각 자리별, 그러니까 육친궁의 공망에 한번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년이 공망되었다. 생년, 우리가 연월일시에서 생년이 공망되면은 이향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묘하실에서 뿔이 아닙니까? 뿌리가 공망된 겁니다. 그러면은 조상의 조업을 지키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양성장, 타지로 나가고 원지로 나가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시가 공망된 경우는 말이죠. 생년이 아닌 생시가 공망된 사람들은 기고허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기가 세고 말이죠. 또 품은 뜻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허영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이나 우리 이제 그 위정자들 보면은요, 그 생시공망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원대한 그런 비전들 제시하죠. 근데 그 공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간공망, 그러니까 생년에서도 생년에 천간이 공망되면 말이죠. 부친의 덕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공망학습을 할 때는 그 키워드가 왕기입니다. 공망이 왕기를 띠면은, 생년공망이라고 해도 부친 무덕을 논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그릅니다. 생년공망이, 그러니까 연간이 공망되면 부친의 덕은 일단 없어서 부친의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부친의 그 자애를 누릴 그럴 그 기회는 많이 유실됩니다. 다만 그 연간 공망이 왕기를 띄었기 때문에 부친은 굉장히 유력한 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친이 유력하고 또 성업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혜택은 있지만 그 부친의 자애를 누릴 수는 부친 자리가 공망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부친의 자애를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일찍 뭐 유학길에 오르거나 부친과 떨어져 사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니까 공망은 어쨌든 천중의 위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지가 공망된 경우가 이제 있는데, 연지는 그 생년에 천간이 공망되지 않고 생년에 이제 그 지지가 공망되면은 선형유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의 묘소를 잃게 되고요. 조상의 묘소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지가 공망되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월간이 공망되면 형제가 부실합니다. 월간이 공망되면 우선 형제 중에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가 공망되면요. 월지는 이제 금묘하실에서 묘의 자리인데, 그 부모 형제를 다 뜻하는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육친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공망되면 그렇고요. 조금 전에 그 무술 기해 이렇게 할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일간이 공망되는데 토공이니까 이거 자공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공망된 경우에는 고독지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방수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공망되면은 육친궁에서 우리가 배우자궁 아닙니까? 그래서 배연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정상적인 그런 그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참다운 부부의 화합을 도모하기 어렵다. 이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공망입니다. 시간이 공망되면 말이죠. 비록 뜻은 있는데 유체무록이죠. 그 이루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만년에 내가 성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시지가 공망되면은 좀 불리합니다. 사후무각이라 그래서 죽어서도 쓸 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생년에 이제 지지가 공망되면은 선형을 유실하고 생시 지지가 공망되면 사후무각이라고 하는데 관을 쓸 돈조차 없는 그런 거렁뱅이 신세가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생시 지지가 공망되면은 임종할 때
자식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망들을 적용하면 공망을 가지고 그 팔자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천중살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빈부귀천과 기륭수요, 건강까지 다 짚어내는 그런 그 책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한 70년대에 출판되었다가 지금은 뭐 찾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 책을 뭐 헌책방 같은 데서 구할 수 있으면은 그 천중살 그 관련되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붉은색 표지인데 그것도 뭐 여러분들에게 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일단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공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십성의 이제 공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십성이 이제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나누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길신이 재관 인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흉신은 살상 겉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효신 대신에 이제 양인을 썼지만은 원래 이제 청대에 유행하던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효신, 그러니까 이제 편인을 사흉신으로 썼습니다. 일단 사흉신은 공망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흉신이 공망되면 좋은 겁니다. 이를테면 효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신을 파극해서 밥그릇을 얻는다고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의미 있죠. 그런데 이제 거짓신세로 전락하는 게 사실은 뭐 제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효신 같은 것이 왕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신이 왕하면은 밥그릇을 얻어서 도식, 밥그릇을 엎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몹시 공공한 처지에 놓이기 쉬운데 이 효신이 말이죠. 공망이 돼버리면은 말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학업이 우수한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또 효신은 사흉신이기 때문에 왕기를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효신이 왕기를 띄면서 공망에 속하면요. 공망은 왕기를 가장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효신 왕기가 공망을 띄면요. 아주 그 천재적인 그런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런 인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사흉신이 공망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상관은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특히 상관, 경관은 뭐 위화백단이라 그래가지고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격국의 패격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 되는데 이 상관도 일단 공망이 돼버리면 좋습니다. 우선 언변이 탁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왕기를 띠면 몹시 위급하고 불리한 것인데 그 왕기를 띈 상관이 공망을 띠면요. 그 아주 뜻이 높고요. 대중의 그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사길신이 공망되는 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진수하면 명리학원에서 락공, 떨어질 낙제를 쓰거든요. 락공. 그래서 여기서는 재성공망 이런 말 쓰지 않고 재락공망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재성의 공망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락공이 되면은 좋지 않다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수함이. 그래서 그 챕터가 빈천 흉요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빈하고 천하고 흉하고 요절하는 격국 유형에다가 다루고 있는 게 락공입니다. 근데 이 락공에서는 네 가지만 다룹니다. 사길신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 관성, 인수, 그 다음에 식신 공망된 것을 재락공망, 갈락공망, 식락공망, 일락공망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천을기인 공망, 그러니까 귀락공망도 씁니다. 천을기인도 굉장히 좋은 건데 옥단기인이 이 귀락공망이 되면 천을기인이라는 게 일단 뭐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인덕이 있는 겁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후원하는 인사가 있고 조력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귀락공망이 되면 말이죠. 인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재된 그런 기기가 사라지고 말이요. 아주 좀 천박하고 천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일단 많습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죠.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 명리에서는 기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부귀천에 대한 명리적 정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명리가가 그 가난한 팔자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상대적으로 물질적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마음이 풍요롭고 또 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스스로 부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규정하느냐. 이렇게 해서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명리학에서 말하는 빈부귀천은 굉장히 명쾌하고요. 정의가. 그다음에 아주 속된 가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 명리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명리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또 종래에는 그 명리학에도 세간에서 우리가 세사의 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현상에서 이제 실제 빈부귀천 기중수호들을 우리가 이제 추리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속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얼핏 볼 때 이런 명리학이라든지 또 이런 팔자술 같은 방술류들이 천박하고 속되게 이렇게 보이기가 쉬운 겁니다. 뭐 그 당연한 거죠. 성질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락공망. 그 다음에 이제 재락공망 당연히 이제 돈이 생각보다 잘 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산가여야 되는데 재성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재가 합생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재복이 있어야 되는데 재락공망이 되면 지갑만 있고 채워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잘 안 보니까 구제하지만 득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재성공망도 완기를 띠고 있으면 공망이 완기를 띄어서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길신과 사흉신을 막론하고 공망을 띠게 되면은 공망이 완기를 띠게 되면은 다 창성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게 공망비약의 전체 골격을 이루는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뭐 정관이 공망되면은 관록이 생각처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관도 완기를 띠게 되면은 굉장히 고위직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망을 굉장히 깊이 하는데 팔자의 운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자에 인수가 있으면은 그것이 학업성을 의미해서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 모친의 자해를 의미하는데 인수가 공망되면 모친의 자해도 부족해지고 학업도 뜻과 같이 뜻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수 공망된 것을 팔자 원국에서 완기를 띠지 않으면 이때는 그 대운의 지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지에서 인수가 완기를 띌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공망이 완기를 띄어서 굉장히 건재함을 가시하고 저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사실은 이렇게 버릴 글자가 없는 겁니다. 사실 명리학을 이제 좀 학습하고 중급 이상을 지나와서 지금 이런 변해 단계인 공망까지 이제 학습한 그런 학습자란 말이죠. 그 종래 명리술에서 이제 그 임철초의 적천수 점에 보면은 희용기구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신 개념이 있죠. 용신, 희신, 뭐 기신, 구신하고 희기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그런 한신의 개념이 있는데 한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희신이나 기신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계속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운에 따라서 좋은 작용할 수도 있고요. 한신도 한신대로 항상 그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도 역시 희신이 될 수 있고 기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희용기구 안에 5가지 신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레벨이 낮은 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근자에 이렇게 이제 종래 이제 그 용신법에서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부엌용신법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트렌드를 일으킨 게 명파명리인데요. 그 명파명리의 프레임도 한신 개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절대 그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명리가 가장 앞섭니다. 이미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중국 본토의 명리 체계를 그 뛰어넘는 그런 너무 많이 추월했어요. 그래서 한국 명리는 지금 뭐 세계 제1입니다. 그거의 그 단초들을 제가 이수의 팔자 명리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03년도에 적천수 조교를 낼 때 적천수 주에서의 계보를 이렇게 이제 중국의 이제 대가들이 쭉 냈는데 제가 이제 그 종이명에 이제 종이명은 지금 뭐 현공풍수의 시조 같은 그런 이제 대우받고 있죠. 그 적천수 조교를 제가 3년도에 출간했으니까 무릉출판사에서요. 그때가 그 적천수를 가장 그 세련된 그런 세련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주해한 책이라고요.
그 이후에 그 팔자술 필살기 형충해압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충해압 희귀, 그러니까 십간 희귀의 그 변형, 그러니까 변해 단계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5년 이후에 제가 3대 텍스트 다 그 주회하고 그 다음에 쓴 책들이 이런 공망비약, 또 팔자어자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법의 그 변해 영역들도 다 터치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팔자 명리학의 그 신법과 고법들을 다 이렇게 제가 터치하고 제가 이렇게 관통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저술로 나름대로 발표했고 또 많은 학습자들이 학도들이 그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나 동호인 분들은요, 일단 뭐 듣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구의지학도 사실 유용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얘기는 뭐 잘 못 알아듣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아는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양식을 쌓고 베이식을 닦아두면 종래의 그 본격적인 명리학습, 그러니까 자기 학습이 본격적인 학습이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